제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 오전에 그 제가 방과후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여고 학교인데, 거기서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띵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채팅방에 누가 욕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 유튜브 사이트에다가도 뭐 돼지 새끼부터 해가지고 뭐 새끼부터 해가지고 욕을 엄청 적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다 차단을 시켰는데 또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근데 내가 혹시나 들어와 있으면 얘기할 것이 있는데, 나도 전용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면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수업하는데 와가지고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거 시간 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디 와가지고 방해질이야. 자, 그러면 학생들 제 유튜브에서 그 영상 올리는 거 좀 보고 있습니까? 음. 어, 좀 잘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알겠죠? 학생들 그리고 오늘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접수했다던데 그 추가 접수 혹시 하신 학생들 있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못했습니다. 오전에. 아, 참. 저는 또 못했습니다. 음. 하여튼 뭐 4월 달에도 시험이 있긴 있지만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서 좀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가 너무 바쁘고 짰네요. 지금 내 사무실에 있는 빌딩이 위에 탱크가 터져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계단 타고 2주를 다녀야 된대요. 엘리베이터에 그 모터까지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2주 동안 또 계단 타야 되지.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내 과목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내 학교에서 연락 오지.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하지 하니까 막 오늘 하루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세상 일이 한번 꼬이려면 계속 꼬입니다. 그런데다가 누가 욕질을 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삼국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오늘은 고구려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4장 삼국시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제일 위에 보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보면, 보면 여기에 왕이 있고 이렇게 큰 부족, 큰 부족, 큰 부족, 큰 부족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연맹왕국이라 했죠. 연맹왕국. 그래서 연맹왕국이 이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 집권 국가인데 여기에 있던 군장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이 왕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중앙이라고 하죠. 중앙. 그래서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앙.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왕위를 세습해 줍니다. 여기서 세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자 세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료 체제가 정비됩니다. 관료 체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던 이제 연맹 왕국의 일종의 뭐 군장들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군장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는 거죠. 귀족. 그래서 이 귀족들이 국가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관료 체제. 그러니까 군장이 귀족이 됐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분제라는 게 생긴 거. 대표적인 신분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골품제라는 게 있죠. 골품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행정제도가 정비돼요. 그 네 번째가 행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행정제도의 정비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행정제도의 정비는 이쪽에 있던 군장이 있던 이 지역이 촌이라 해가지고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이 국가 부서로 바뀌는 거죠. 부가 되는 거죠. 부. 그 다음에 국가의 법을 만들어요. 그게 율령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제 영토가 확장이 되고 책에 적혀 있죠. 일곱 번째가 불교를 수용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질문 답변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이거 수업하는 거 좀 하고. 자, 학생들 불교를 왜 수용할까요? 불교를. 이게 중요해요. 불교를 왜 수용할까요? 이 불교를 왜 수용하냐 이게 중요한데 불교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호국도 있는데 호국은 나중에 개념이고 불교를 왜 수용할까? 일단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불교가 왜 수용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정신통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불교의 시작이 어디예요? 인도죠. 인도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는데 불교는 두 개의 종류의 불교가 있는데 한 그렇죠. 대승불교. 하나가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보면은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침례하고 장례하고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랑 비슷해요. 보면 이거 보이나? 그런 것처럼 불교도 이렇게 종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일단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더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집단의 이런 불교적 불교 양식이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네. 소승불교는 개인의 탈은 뭐냐면, 나는 다음 생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뭐냐면, 이 전체 사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반도에.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다 중국 불교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 불교를 만든 사람이 원효예요. 원효. 알겠죠? 그래서 이 원효를 꼭 기억을 하시고, 원효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패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얘기하는 이 불교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 사상이 있어요. 이 윤회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 생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생들. 근데 이 윤회 사상이 왜 중요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왕을 봐라, 저 사람이 얼마나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왕으로 태어났겠니. 너희들도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날 수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곧 뭘로 이어진다? 왕권 강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신을 왕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희풀님께서 뭐 한능검 시험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그 고희풀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먼저 한능검 시험에서 90점 이상 못 받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한능검 시험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능검을 준비하실 때는 뭐 일단은 인강 듣고 복습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내가 어떻게 뭐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복습을 잘하고 중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한능검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합니다. 내가 뭐 지도는 못 그리지만 대충 그려보면 제일 위에 고구려가 있죠. 밑에는 백제가 있죠. 예, 오종원님 반갑습니다. 오종원님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오종원님 혹시 그 일리거 스커린의 그 오종원님 아닌가? 혹시 논문 쓰셨다면? 혹시 연예인 만난 기분인데? 그 다음에 여기 백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신라가 있죠. 여기에 가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국시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4개잖아. 학생들 제가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오종원님 정말 팬입니다. 진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잖아. 근데 요 3개의 국가만 왜 쳐주냐? 이 3개의 국가가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이야. 요 3개가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야는 뭐냐 하면은 이 가야는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 학생들 연맹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야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야가 총 몇 개 가야가 있냐면 6가야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가야가 12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믿지 말고 우린 6가야만 보면 돼. 그래서 이 가야는 나라가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기 때문에 이 가야는 안 쳐주고 요 나라만 쳐주는 거예요. 요 나라만. 그래서 이거를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먼저 탄생했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고구려가 먼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순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신고백. 신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의 질문은 그게 있겠지. 선생님, 근데 왜 누가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이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삼국사기에서. 그래서 삼국시대 역사책, 우리가 이제 제 친구가 신라 전공인데 신라 전공자들이 가장 열심히 보는 거는 삼국사기예요. 왜? 삼국시대 역사를 적어놓은 유일한 책이 삼국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 빈 여백에다가 이것 좀 적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볼게요. 학생들 내가 수업 시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뭐 묶어서 안 하고 국가별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하되 이때 당시에 백제는 뭐 했고 이때 당시에 신라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잘 참고를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꿀팁 하나 알려줄게. 내가 삼국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뭐가 제일 힘들어 하냐면 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왕 때문에 뛰어내린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굳이 공부하기 싫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전성기만 외워. 뭐만 외우라고? 전성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전성기를 모르는데 전성기를 좀 얘기하면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장수왕이에요. 이거 제일 많이 틀려. 학생들 전성기는 광개토 대왕일까요, 장수왕일까요? 뭘까요? 그렇죠. 장수왕이죠.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그래서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진흥왕. 그러면 선생님 왜 장수왕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광개토하고 장수하고 영토를 비교해 보면 장수가 더 커요. 그래서 장수왕이 전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강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강을 누가 차지했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외우기 너무 힘들면 전성기만 하세요. 전성기. 그래서 나오면은 본인의 운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데 근데 솔직한 말로 전성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삼국시대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3, 4문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공부를 야무지게 하시면 점수를 씻겠다고 야무지게 못하면 어렵겠다는 게 이 파트입니다. 자, 이쪽 좀 볼게요. 자, 고구려 역사. 자, 제1대 고주몽. 고주몽 얘기는 해줬죠. 왕명이 동명성왕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죠. 세종대왕의 이름이 성이 이름이 종대왕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부여계가 부여계의 주몽 집단이 남하하여 졸본에서 건국하였다. 여기에 보면 졸본이 나오죠. 졸본. 요 졸본이 산악지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게 나오면 본인이 생각나는 걸 자꾸 적어봐야 돼요, 학생들. 그래서 여기 보면 졸본이 있잖아요, 졸본. 그럼 졸본 밑에다가 산악지형 적고, 그러면 산악지역이라 해놓고 또 뭐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약탈 경제한다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대 글라스왕 봅시다. 정치,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그럼 자, 이 파트를 좀 볼게요. 지금 보면 학생들 자 보면 여기 졸본이 보이죠. 졸본 여기가 산악지형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이동했다고? 국내성으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평야지대죠. 평야지대.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세력이 성장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산악지형으로 간 거는 본인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로 간 거였죠. 그래서 국내성을 옮겼다. 선생님 유리왕 나와요? 진짜 어쩌다가 나온다. 근데 고구려의 수도 변천 과정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6대 태조왕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정치 활동 볼게요. 옥저를 정복했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했고 현도군을 공격했다. 근데 그 확인해 보니까 주몽 때 현도군을 공격했고 태조 때도 현도군을 공격했대요. 근데 여기서 현도군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멸시킨 거죠. 여기서는 현도군을 몰아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르부에서 왕위를 독점 세습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잠깐 판서를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왕이 있잖아. 이 왕이 게르부라고. 게르부, 전로부, 순노부, 수노부 맞나? 서노부, 관노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학생들 이거. 요 5애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근데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얘가 이제 왕을 독점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부자 상속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이건 형제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서 중에 요 게르부가 제일 힘이 세서 이쪽에서 왕위를 세습하는데 형제 상속이에요. 형제 상속. 그래서 학생들 그 왕위 독점 세습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형제 상속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료제 체제 정비를 보면 오부족은 오부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부로 개편된 건 뭐냐면 이 5개 부족이 이제 행정구역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빵이 대가라 했지. 그럼 이 대가는 어떻게 될까? 귀족이 되는 거지. 그럼 귀족들이 아무래도 관직에 나가니까 얘네들이 관리가 되는 거지. 다시 이걸로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부족, 내가 부족장인데 부족장이면 내가 대가라고 부른다 했죠 고구려에서는. 근데 내가 있는 땅이 국가에 완전히 소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행정구역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부로 개편됐다 하죠. 그래서 오부로 개편이 되고 대가는 귀족이 되겠죠. 근데 땅이 크면 클수록 부족의 레벨도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땅이 많은 사람들은 대귀족이 될 거고 땅이 작은 사람은 하위귀족이 되겠죠. 신라의 골품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은 나중에 뭐가 되냐? 국가 관리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했다. 선생님, 그럼 태조왕에서 뭐가 시험에 나와요? 요거. 요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고국천왕 봅시다.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을 보면은 이 고구려는 이 왕의 이름을 이렇게 이건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 구대 천왕부터는 자기가 묻혀있는 지역의 이름을 본따서 이제 왕명을 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태조왕 같은 경우는 학생들 보통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태조는 보통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보통 왕을 지칭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태조 왕건이라 하잖아요. 태조 왕건은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고려를 세웠죠. 태조 이성계는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조선을 세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1대 왕이잖아. 근데 보면 얘는 몇 대야? 6대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왕은 국가의 기틀을 그러니까 국가라는 체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태조를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볼게요. 자, 오부를 행정적으로 개편했다.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편입시킨 거고, 이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개편한 거고.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것만 외워라, 그냥. 이거는 보지 말고. 공무원은 따로 봐야 되고, 한능검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동동에, 뭐 예를 들어, 뭐 마산에 어디에 살고 있는 성윤이가 왕 밑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겠지. 성윤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양덕동으로 개편됐다. 그럼 이거겠지. 어렵죠? 요 두 개를 구별하기가. 그럼 한능검은 이것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왕이 부자 세습을 확립했다. 요 두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별표 무조건 나온다. 요거 을파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을파소 하면 이제 진대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사료를 하나 읽어 줄게요. 이게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는 그냥 펜을 놓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건 이해만 하면 돼. 고국 천왕이 이제 뭐 거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난한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또 물어볼게요. 노비가 되는 방법은 뭘까? 노비가 되는 방법. 노비가 되는 방법. 노비가 되는 방법. 뭐 여기서는 제가 좀 기다리죠. 학생들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노비가 되는 방법. 일단 노비의 종류를 보면 노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노비하고 사노비가 있어요. 공노비는 국가노비예요. 사노비는 개인노비겠죠. 그럼 일단 총 지칭해서 노비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범죄죠. 범죄. 아까 뭐 훔치기, 살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이제 뭐야, 빚을 지는 거죠. 빚을 지는 거죠.
근데 빚을 짓는 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인에게 지는 게 있고 국가에게 지는 게 있겠죠. 그럼 국가에게 지는 건 뭐겠어? 세금이겠지, 세금. 오, 예나 학생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전쟁 포로. 그리고 요렇게 요 세 개가 이제 노비가 되는 방법이야. 그러면 자, 이제 이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왕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왕이 꿈꾸는 세상. 내가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이제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꿈꾸는 세상. 왕이 원하는 세상이랄까? 왕이 원하는 세상. 뭘 것 같아요, 학생들? 왕이 원하는 세상. 백성이 행복한, 아,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그걸 조금 한 단계 낮춰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지금의 한국 정치를 본인이 바라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백성이 행복하기보다는, 아, 뭐지, 백성이 행복한 것도 아닌데, 백성이 일단 가난하면 안 돼. 백성이 왜 가난하면 안 될까? 학생들 이때 당시에 삼시세끼가 아니라 두 끼에 3끼 먹었어요. 두 끼도 많이 먹는 거야. 일단 먼저 백성이 가난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노비가 되기 때문이죠. 세금을 안 내면 노비가 되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진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왕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왕권은. 그러니까 노비를 안 내는, 그게 국력이 약해지는 거겠죠. 왕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왕권은. 그치, 왕권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들은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귀족의 권력을 신권이라는데 귀족은 이제 약해졌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왕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대법은 그거를 반영한 제도라고 보면 돼요. 자, 보자. 가난한 백성이 있었는데 이때 가난한 백성이 막 울고 있었어. 막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번에 흉년이 들어서 세금을 못 냈는데 제가 세금을 못 내서 이제 노비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고국천왕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신하들한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나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거 실록 기록에도 없으니까, 을파소라는 사람을 추천해요. 을파소를 추천해요. 을파소. 그래갖고 이 을파소를 추천하는데, 이 을파소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쪽이 농민이죠. 그래서 이제 고국천왕이 만나가지고 이제 국무총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직책명은 모르겠는데 아마 대대로가 됐을 거예요. 대대로인가? 하여튼 국무총리 됐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성윤이는 농사 짓고 있다가 갑자기 BMW가 와가지고 나를 국무총리 하래. 그래서 내가 국무총리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특채 아니야? 특채? 특채로 뽑은 거 아니야? 학생들 특채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중에 특채라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7급 공무원 시험 칠 때 문화관광과 특채로 뽑는다 해가지고 내가 지원했었거든. 근데 결과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특채로 뽑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이렇게 뽑을 것 같으면 과연 귀족들이 가만히 있냐고. 내 얘기는. 이 귀족들이 가만히 있냐고. 응?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가만히 안 있었는데도 이 을파소가 국무총리가 된 거는 고국천왕의 왕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고국천왕은 강하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을파소는 이 법을 만듭니다. 진대법.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진대법은 책에도 적혀 있지만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볼까요? 이게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춘대 추납. 그러니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예요. 이거를 빈민구유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보기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 진대법 무조건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진대법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이거는 여기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 학생들 제가 그 처음에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은 안 되지. 우리 문 작가님이랑 결혼했을 때 처음에 거의 원룸 같은 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통닭 같은 거 시켜 먹으면은 막 둘이 불빛 비춰주고, 그리고 통닭으로 뭐 먹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재밌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TV도 못 틀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둘이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씩 끼고 이어폰을 나눠서 껴가지고 이렇게 치킨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니까 집이 작으면 안 되니까 아기 물건도 많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요새 신혼부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 기간이 보통 7년에서 10년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요. 이게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자가 높을까 낮을까? 그렇죠. 이자가 낮겠죠. 내가 얼마 전에 신혼부부 그 이자율을 봤는데 1.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1금융권은 4%뭐 이렇게 되는데 뭐 어디야 뭐 무슨 캐시 엄마 대출 뭐 돈 빌려드린다 이런 게 한 200, 뭐 40%뭐 이렇게 되는 거지. 400%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학생들 이거 혹시 이제 결혼할 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본인들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이자율이 낮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대법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천왕 봅시다. 동천왕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요거. 이게 보기로 나왔어요. 요거. 이때 당시에 위나라 조조가 쳐들어왔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조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가 적어놨어요. 이게 위나라가 조조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조조의 그 손자인가 조의 쪽에서 광구검이라는 사람이 이때 쳐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보기로 나왔어요. 이게 왜 보기로 나왔냐? 이 순서 나열하는데 보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득점을 맞을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그냥 포기할 학생들은 포기하세요. 자, 요 사람은 시험에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한 번씩. 어쩌다가. 이것도 고득점 문제예요. 미천왕 봅시다. 자, 정치. 낙랑군을 공격했다. 여기서 낙랑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사군연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사 9년. 알겠죠? 그리고 서안평을 공격했다. 그리고 대동강으로 진출했다. 여기 대동강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양이에요. 평양. 그러면 잠깐 볼게요. 어디냐. 지금 보면 이게 미천왕의 영토인데 지금 보면 이 국내성에서 미천왕이 이만큼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미천왕 때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 대동강이 여기 있죠. 이게 평양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낭랑이라고 있어요. 낭랑. 이게 낭랑이 한사 9년인데 이거를 미천왕이 없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험에 이게 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 한사군이 이제 한반도에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천왕의 낭랑군 공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고국 원왕과 소수림 왕을 이어서 할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내가 그냥 가져온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예, 한 4, 9년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없어진 거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남아있냐면 저 중국 가가지고 설치돼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몇 개는 없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하면 한능검이니 그 공무원 시험이니까 그냥 미천왕 때 4, 9년 때 중국 세력이 모두 없어졌다.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몇 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운 게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자, 지금부터 이 문제의 유형을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 이게 한국사 응용 문제예요. 왜 한국사 응용 문제냐? 보기를 보면 한국사 전체를 나오는 거거든. 한국사 전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뭘 보고 풀었는지를 체크하라 했죠. 그래서 보면 을파소가 있어요. 그래서 을파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진대법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해민국은 고려, 조선. 호패법은 조선. 노비안건법은 고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를 빈민구제하는 제이보를 운영하였다. 요것도 이제 고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자, 판서를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중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본인 머리에다가 체면을 거세요. 저건 지도다. 저건 지도다. 저건 지도다. 이건 여기 때 당시 중국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은 5호 16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중국이 이민족 국가들이 날뛰고 있을 때인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하고 가장 인접해 있던 나라가 전년이에요. 전년. 발음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년이 선비족이라는 이민족 국가가 있었는데 뭐 선생님 쟤네들은 공부하는 애들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민족이야.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왕은 고국 원왕이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계속하면 이 고국 원왕이 개인적으로 좀 학생들 잠시 안내 좀 할게요. 제가 이 마이크가 중간에 꺼질 수가 있으면 빨리 연락을 주세요. 댓글로.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해서. 자, 다시 설명 돌아가면 이 고국 원왕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아빠가 누구냐면 아빠가 미천왕이야. 그래서 신하들이 아빠만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님을 알아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학생들 세종대왕의 아들인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아빠가 세종이면 와 정말 끔찍하죠. 아빠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아빠가 안 자고 아빠가 모르는 게 없고 심지어 문제까지 만들어내는데 이 아빠의 아들들은 거의 헬이죠. 헬. 그래서 이 고국 원왕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 아빠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하고 전년을 공격해요. 근데 이 전년이 고국 원왕을 유인해가지고 유인한 다음에 이 깊숙이 밀어넣고 자기들은 군대를 뒤돌아와가지고 국내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내성이 함락돼요. 그래서 전년이 수도를 함락시킨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빠 시신인 미천왕을 그 무덤을 파가지고 아빠 시신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 전년 애들이. 그리고 지금 고국 원왕 입장에서는 아빠 시신이 지금 해외여행 가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빠 시신이 좀 저기로 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전년이 야 너 너희 나라 좀 금하고 쌀 좀 바쳐라 이러면은 저희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너희 아빠 시신을 불태울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국 원왕은 또 전년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수도가 불탔으니까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도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부동산에 밝은 나라가 있다 했지. 백제. 이때 백제는 무슨 왕이 등장하냐면 근초고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근초고 왕이 이 고국 원왕을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상황이 고국 원왕이야. 오늘 오전에 수업하는데 마이크 안 됐지. 누가 들어와서 욕 적지. 엘리베이터는 망가져 있지. 학교에서는 계속 전화 오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은 계속 힘든 일이 올 때가 있더라고.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 고국 원왕이 자기가 지금 수도도 뺏기고 아빠 시신도 여기가 있고 그 힘든 상황에 근초고 왕이 공격을 해온 거야. 왜냐? 근초고 왕이 이때 전성기였거든. 그래서 이거 잘 들어라. 어디 빈 여백에다 적어놔요. 고국 원왕 옆에 근초고 왕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게 사료에 이렇게 나와요. 근초고 왕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 이런 내용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 보고 맞추는데 숫자 3만. 그래갖고 이 근초고 왕이 이때 당시 아들 태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고국 원왕을 이제 주님한테 보내요. 이제 죽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위기를 이제 이제 수습한 사람이 이제 소수림 왕이죠. 그래서 고국 천왕과 원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은 내 천자인데 그냥 하늘천이라고 생각하고 천은 높으니까 와 높은 애는 짱이야 진대법. 원앙은 낮을 것 같아. 근초고항의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요 상황을. 자,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이런 식의 지도가 있죠. 지금 보면 백제가 근초고왕이 와서 평양성을 공격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누가 사망을 했다고? 고구원왕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이 지도를 내놓고 당시의 사회상을 고르시오. 1번 첨성대를 만들고 있는 성윤, 2번 강철검을 만들고 있는 지윤, 3번 고구원왕의 목을 베서 좋아하고 있는 하늘. 그럼 정답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소수리 왕까지 하고 좀 쉴게요. 소수리 왕. 소수리 왕은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소수림 관계토 장수만 외워라. 자, 소수리 왕의 정치.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비를 했다. 그 다음에 내정 개혁을 시도했고, 요거 줄, 율령을 반포했다. 약간 공무원식으로 해볼까? 공무원 한국사는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그냥 한능공 공부하는 학생들은 율령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율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율은 형법이에요. 영은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이게 없었던 거죠. 아니, 중앙집권 국가 이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죠. 근데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법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율령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태학이라는 걸 두었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먼저 얘기했다.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 전진은 중국 국가입니다. 다가와 베이베 그 하는 그 전진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불교는 당연히 중국식 불교겠죠. 그래서 이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뭐다? 국가의 중국식 불교는 이 불교의 수용은 결과적으로 국가 정신을 통일하는 데 쓰이게 되죠. 근데 국가 정신을 통일했다 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뭘로 했다? 왕권 강화에 했다. 알겠습니까? 왕권 강화에 쓰이게 된다. 됐습니까? 자, 요거 공무원 좀 하나 더 해볼게요. 학교가 있죠. 타자로 치는 게 여러분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지도 그리는 거 말고는 거의 타자로 할게요.
고구려의 학교를 보면 한능검식으로 할게요. 소수림 왕 때 학교가 세워지는데 중앙에 태학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 때 지방에 경당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한능검, 공무원이다, 공무원. 한능검으로 공부하려면 이것도 소수림으로 해라. 이렇게 공부해야 한능검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 태학하고 경당은 당연히 누구만 다니겠어요? 귀족만 다니겠죠. 그래서 이 태학에 다녔던 애가 안시성에서 나오는 남주혁이에요. 남주혁 씨가 자기 태학 다녔다고 얘기하거든. 그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누구야, 그때 조인성이 그 대사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지방 출신이 평양 태학을 네가 다닐 수 있었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남주혁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1교시를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인데요. 5시 10분에 다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